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5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랑 자리를 바꿨네요. 네, 이번 주는 그런데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지난주에 그 하락장을 얼만큼 회복을 했느냐에 따라서 회복을 한 종목과 안 한 종목들이 여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훨씬 그 움직임이 적었다. 볼러틸리티 자체는 되게 적었는데 그 레인지를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임이 적어서 모멘텀이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좀 모멘텀을 잃는 그런 느낌의 장이 많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동영상을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애플 보실까요? 애플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여기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어디였죠? 226.59까지 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려보면 꺾여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그래도 회복을 해서 그럼 이걸 다시 극복할 수 있는가가 키포인트인데, 여기 그려놓은 226.59랑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이게 되게 뭐 굉장히 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트렌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트렌드 라인에 저항선으로 눌려서 뭐 월, 화, 수, 목요일에도 이거를 넘기나 봤지만 바로 저항받고 내려왔고, 수요일에도 넘어가나 싶었지만 도지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저항선에 눌렸다. 그리고 금요일은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또 전혀 소스가 다른 트렌드 라인과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겹치면서 그 사이를 이렇게 딱 고저로 찍으면서 도지를 만들면서 226.59에 걸쳐 있는,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움직임이 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다음 주는 이걸 위로 뚫을 것인지 아래로 뚫을 것인지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 226.59 라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저항선으로서, 지지 저항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그 전저점 전고점만 가지고서 파악하기 힘든 특이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차트를 보실 때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지금 여기서는 어떤 다른 그 예측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인 상황이고, 여기서 뭐 크게 보자면 이 위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에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양새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리면 뭐 오렌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리고 크게 하고 얘를 코디네이트를 364가 아니라 한 355? 뭐 이 정도? 아이고. 거꾸로 가야 되죠. 355가 아니라 여기에서 354 이렇게 뭐 일단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렌지색으로 하고 사이즈 키우고 354로 이렇게 해주면 이 레인지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레인지가 어떤 절대적인 레인지로서 제가 뭐 보통 때 말씀드리는 그런 레인지가 아니라 지금 모양새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 레인지 안쪽에 지금 갇혀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내는 이 꼭지점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 기준선은 요거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닌 이 두 개의 작은 마이크로 레인지 안쪽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뚫고 내려가거나 얘를 뚫고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이 오렌지색을 기준으로도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뭐 전혀 관계 없다고 하면 관계 없지만 또 AI랑 기술주들이 다 관계가 있는 그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같이 덩달아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다음 주는 볼라틸리티가 좀 더 클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제시해드린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이 두 개의 레벨들이 금방 깨지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트레이딩 하실 때 기준은 이 네 개의 인디케이터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결국은 월요일에 또 한 번 쭉 올라가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그 전에 이미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트렌드 라인에 걸쳤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다시 빠져내려서 화, 수, 목 이 레인지 벗어나지 못했고 목요일에는 이걸 뚫는 건가 하고 잠깐 올라갔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장이 형성되면서 지지받는 모양새로 올라간 상황. 하지만 얘 또한 좀 전에 그려드린 것 같이 여기와 얘는 여기로 안 돼 있네요. 여기와 여기에 얘네들을 연장하는 4호니까 얘는 3호쯤 해볼까요? 3호 얘도 3호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인지 안쪽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그 똑같이 애플에서 본 것처럼 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보시는 마이크로 레인지가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월, 화까지 지켜지다가 금요일 날 깨지고 목요일 날 컨펌 돼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따라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 올라가는 그 상승은 일단 꺾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다음 주 실적을 기다리는 그런 그 간을 보는 상황이다, 아니면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뭐 일주일 거의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니까 거의 7일 이상을 7 트레이딩 데이 이상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냥 그 간을 보는 상황이다. 올라갈 이제 모멘텀을 좀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주 실적에 의해서 슈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려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아직 이 상승이 안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가파른 게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이 V자 라인이 지켜지는 건 이거라서 일단은 모멘텀이 꺾이고 뭐 보셔도 이런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으셔도 뭐 모멘텀이 꺾인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꺾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달 것인지 안 달 것인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이런 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울까요? 가릴까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제는 쓸모가 없고 이거 정도는 뭐 놔둬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요하고 여기 더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놓고 내려올 거에 대비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다음 주 실적이 있어서 어디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시면은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뭐 올라가게 되면 이런 데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보시면 되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노란 오렌지색을 뚫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118.2 의외로 강했었다, 여기서도 이렇게 쉬어가는 거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지지저항선 없고요. 106.94까지 118.2가 뚫리고 컨펌이 되면 106.94까지 한 번에 훅 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2, 3일 만에 훅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 가운데는 지지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하락세를 회복을 못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난주에 여기까지 가서 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큰 흐름의 안쪽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도 마찬가지 조금 빠졌지만 올라갔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더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수요일에 도지 만들고 목요일에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금요일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도지 만든 상황. 자, 여기서 애매하게 도지가 나오는 바람에 그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그려졌었던 게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뭐 간을 보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간접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만큼 퍼체스를 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체스 앞으로 더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 관련을 해서 또 그 정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같이 오른다, 이런 식의 그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오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빠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 기대보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혼자 치고 올라가고 오히려 엔비디아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엔비디아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요일 장에서도 이렇게 도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목요일 금요일 보시면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메인 패러럴 채널에서는 다시 벌어져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쳐졌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서 굳이 하려면 이걸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 하나 더 그려줄 수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라고 보거나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낫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빠진 게 여기나 여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기를 놓고 여기에서 조금 삐져나오면 그때 얘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렸는데 이거 그릴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굉장히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 두 번이나. 얘도 이렇게 되면서 뭐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엔비디아 실적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은 꺾여서 내려가는 쪽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였지만 옆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갔다가 방향을 아래로 좀 더 내려오는 그런 쪽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마찬가지죠. 알파벳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못 올라가고 164.78 정도까지만 가나 보다 했는데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갔죠. 알파벳은 오히려. 그래서 화요일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고 해서 얘도 비슷하게 여기 하고 얘는 뭐 여기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밑에 이 162.68이 있어서.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얘는 조금 컬러를 달리해서 초록색, 예전 하늘색 정도로, 하늘색도 썼네요. 핑크도 썼고 노란색은 눈에 안 띄죠. 그러면 그린색도 썼지만 그린색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린색을 좀 색깔을 바꿔 볼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레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그 마이크로 레인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뚫릴 수 있는 상황이죠. 얘도 조금 어저스트를 해서 여기는 35, 얘도 35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 있다. 35, 뭐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벳도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이 레인지 안쪽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64.78이 3번이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뚫지 못하고 눌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밑으로 다시 이 두 파란색 레인지, 여기도 마이크로 레인지였죠. 이 마이크로 레인지처럼 이 파란색 마이크로 레인지가 그린 레인지로 시프트 했는데 다시 시프트 다운 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제 기억으로는 엔비디아랑 그렇게 큰 코릴레이션이 있지 않아서 엔비디아 실적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엔비디아 실적이 있을 때 알파벳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오히려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뭐 갑자기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 얘는 독야청청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에서 뭐 포지션을 빼서 알파벳에 잠깐 묻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해칭도 필요할 것이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자, 아마존도 충분히 많이 회복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여기까지 만약 그 마지막 날 금요일에 도지 만들었지만 월화수까지 많이 치고 올라갔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빠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약간 꺾였지만 이 밑에 175.39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삼각형, 이 밑에 175.39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있는 이 삼각형을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를 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뭐 여기선 굳이 뭐 패러렐 채널이나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앞서 있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덜 꺾인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막 꺾인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밑에 올라갔다가 월요일만 치고 올라갔다가 화수목 이렇게 꺾였었던 그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아마존은 그래도 수요일까지 끝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금에만 이렇게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꺾이는 정도가 덜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저항받았고 이 밑에서 175.39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중요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뭐 엔비디아 영향을 크게 받는 주식은 아니죠. 오히려 뭐 이렇게 많이 치고 뭐 한 절반 정도 치고 올라가는데 그 하락 그거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갭 하락이 있어서 그렇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떨어진 것만큼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 주식이라고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가는 게 월화수 올라갔다가 목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아마존은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뭐라 그러죠? 매크로들의 영향을 더 받는 주식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파벳이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는 충분히 올라갔다. 그리고 전 고점까지 도달을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에 조금 빠져서 내려왔지만 이 사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요 사이에서 딱 도지를 만들고, 또 화요일 날 조금 부진하다가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 날도 더 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역사상 고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온, 앞에서 본 주식들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죠. 하지만 지난주보다 지난주 종가보다는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새 고점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딱 봐도 요 두 개의 파란색 안쪽에서 레인지 형성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그게 그 지난주에 수요일부터다. 수목금하고 월화수목금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미 레인지를 형성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오름세가 꺾인 게 오히려 지난주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남들은 떨어지는데.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타도 AI 주식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코릴레이션이 좀 있고, 엔비디아 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오르거나 덩달아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깨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 영향이 없다라면 요거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레인지 따라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신고점 만든 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특이할 만한 사항? 뭐 다른 주식들은 아마 좀 이따 보실 코스트코도 신고점 뚫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뭐 경기에 영향을 받은 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AI로 같이 덩달아서 오른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 지난주 여기까지 갔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쭉 빠져서 165.25 유지했고, 여기 따라서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얘를 이 레인지로 볼 수 있느냐, 이 레인지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지금 이게 이 레인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아래는 이 레인지로 봐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를 뭐 여기도 135 정도로 봐주고, 얘는 여기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135로 봐서 이 레인지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갔다가 그 월요일, 화요일 됐지만 금요일에 깨진 게 컨펌 됐고, 여기 그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게 아까 그 엔비디아랑 비슷했나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레인지 이게 있고 그 레인지를 위로 돌파할지 아래로 돌파할지는 엔비디아 실적과 브로드컴도 이제 자기 자신의 실적이 그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 상한선 하한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상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굉장히 강한 지지선 있고, 그 아래는 여기 트렌드 라인들 있고, 그 밑에 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뭐 여기서도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것들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1이 아니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뭐 이쯤까지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거나 뭐 50% 지지선으로 할 거나 하는 피보나치를 다시 그려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이게 더 올라가면 전혀 필요 없는 거지만, 만약에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피보나치 그려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실적 보고 실적을 기다리셨다가 움직임을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네, 코스트코 보시면 뭐 거의 다 올라갔죠. 그리고 수요일에 전고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고점 다시 들었고, 이 역사상 고점 맞죠? 네, 맞습니다. 역사상 고점 새로 아니군요. 여기 얘가 있었네요. 역사상 고점은 아니군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얘가 전고점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얘가 전고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군요. 예, 이걸 못 봤네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도착을 했다가 내려왔고, 얘는 필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될 것 같고, 얘도 지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선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안 그렸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그려진 게 있었고, 그게 꺾였죠, 여기서. 그리고 그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이중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걸쳤고 여기서 깨진 상황. 그래서 월요일에 이미 이 트렌드가 깨진 걸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살짝 모멘텀이 살아 있었지만, 결국은 수요일 이후에 목금은 깨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뭐 이 정도나 오렌지색으로 바꾸죠.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예. 이것까지 보는 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도지기 때문에 어떤 레인지로서의 그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얘가 몇이죠? 2173이니까 얘도 2173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레인지 안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 주엔 특별하게 센 매크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GDP 같은 게 있었던가요? 다음 주 이코노믹 칼렌더를 보면 26일이죠. 26일 되는 거 보면 뭐 특별히 GDP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라서. 네, GDP가 있죠.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에 GDP가 있습니다. 뭐 GDP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죠. 뭐 지난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이니까 8월까지 8, 9, 7, 8, 9를 보는 거니까, 아직 이게 7월에 있었던 거가 이제 Q2까지 되는 거를 아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한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GDP가 크게 영향을 시장에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크게 뭐 움직일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실적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주식들이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꺾인 거니까 오히려 이 주식들은 아까 그렇게 조금 크게 영향을 안 받던 뭐 메타나 뭐 애플 정도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을 그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특별한 매크로가 없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볼라틸리티도 별로 안 컸고, 제 텔레그램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데일리 차트로는 볼라틸리티가 별로 안 컸지만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볼라틸리티가 꽤 컸죠. 그래서 휙 올랐다가 휙 빠지면서 뭐 스톱 다 털어먹는 그런 식의 그 ES나 NQ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장중에는, 정규장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볼라틸리티가 컸던 장이긴 한데 데일리 차트를 보면 또 딱히 그런 건 아니었죠. 오히려 모멘텀이 꺾여서 평범한 그런 한 주가 됐었는데, 다음 주는 좀 다르겠죠. 엔비디아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실적이 제가 보여드린 7개 중에 2개나 실적 발표가 있는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살짝 정리를 해놨다가 움직임이 나오면 같이 따라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셔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실적이 장 끝나자마자 해서 이미 장외 시장에서 시간외 마켓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위험을 줄이고자 하면 그 전에 정리를 하시고,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시겠다면 그 전에 포지션을 잡아 놓으시고, 뭐 이런 식의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다음 주에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제가 어제 선물 트레이딩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뭐 시간을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는지, 어떤 컨텐츠로 라이브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다고 좀 해주시면, 최소한 라이브 할 때 한 20분 정도는 들어와 주셔야지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따가 일요일 저녁, 한국 시간 일요일 저녁쯤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리액션 해주시면 고려를 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컨트리뷰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